자, 미래교실을 찾아서 드디어 이제 나왔네요. 미래교실을 찾아서는 이 정찬필 PD님이 정말 사명감 있는 분 같아요. 이분은 저널리즘에 입각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1, 2, 3편으로 진행을 하면서 1, 2편을 먼저 내보내고 3편은 그 반응을 보면서 이제 다시 작성을 하신 거예요. 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1, 2편에서 너무 큰 반향을 몰고 왔다는 거죠. 이따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자, 일단 as is를 한번 좀 볼게요. 제가 한 4월 정도에, 지금도 계속 이제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군데 가고 있습니다만, 4월에 양주에 어떤 학교를 갔는데, 너무 저는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아이들이 너무 극성이고, 너무 떠들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이렇게 전체를 그 체육관에 모아놨는데, 제가 그때 이제 뮤지컬 솔루션을 갖고 가서 공연을 했는데, 와, 이건 너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혀 앞에서 열연을 하는 그 배우들에 대한 예의도 없고, 난장판이에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그 중학교는 난장판이었어요. 근데 더 깜짝 놀란 거는 뭐였냐면, 학생 주임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애들이 떠드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소새끼, 액새끼, 이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계속 나와요. 아니, 요즘 학교가 아직도 저런 용어를 쓰는 선생님이 계신가 할 정도. 근데 일견 이해는 됐어요. 얼마나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럴까. 그러면서도 이거는 저분들은 선생님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장 선생님은요, 아예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지금,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너희 지금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참고 있는 거야. 너희 이분들 가시면 다 죽었어. 이거 장난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장 선생님이, 그 어르신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부모 입장으로서 막 얼굴 화끈거리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뒤쪽에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선생님과 학부모와 애들 서로가 악순환의 구조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쟤네는 안 돼. 이게 정말 가장 문제 있는 학교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들처자죠, 애들이. 처자입니다. 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옛날에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엎드려 잤었을지도 모르고, 또 제 친구들도 그랬었던 것 같고. 근데 이 교실 붕괴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 재미가 없어요. 현실성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낡은 지식이에요. 방법론도 그렇고 내용들도 그래요. 옥스퍼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가져야 될 4C를 얘기합니다.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eativity.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창의적이어야 한다. 제가 이 그림들을 이제 이렇게 배치시켜 놓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것 중에 인상적인 장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두 가지였어요, 저는. 첫 번째는, 이 선생님께서,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이제 이 선생님께서 상당히 사명감도 있고요. 열심히 열의를 갖고, 열정을 갖고 가르친 분이에요. 근데 이 초반에 이 플립러닝 들어가기 직전에 이분께 여쭤봤어요. 제작진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몇 프로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0%라고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플립러닝을 하시고 나서는 50% 그 이상도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수님, 여기 오른쪽에 계신 이 교수님께서 예전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좀 믿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런 영상이 나갑니다. 이게 참
충격적이었고요. 풀리러닝 효과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였고요. 또 두 번째는 1편, 2편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게시판에다가 의견을 막 올려주신 거예요. 붓받쳐오는 감정 때문에 한참 울었습니다. 이게 원래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나. 이런 말씀들을 게시판에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한 선생님은요, 울면서 얘기를 하세요. 애들한테 내가 좌절감만 주고 있었구나. 근데 그 중학교 사례를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 라는 거죠. 사실 선생님들이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행정 업무, 또 사교육과의 어떤 어찌 보면은 진 거지 않습니까? 좌절감. 애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고, 학부모들은 관심이 없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거죠. 근데 이거는 내가 하면 할 수 있겠구나. 선생님이 바뀌면 이건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방법이 있구나. 정찬필 PD님께서는 이 부의 미래를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이분도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정찬필 PD도. 갑자기 애들이 막 엎어져서 자다가 어느 순간 막 질문해대고 막 점수가 올라가고 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아주 짜릿한 그런 쩌릿쩌릿한 느낌을 가지고 부의 미래를 떠올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육이란 것은 지금 현실 세계를 따라갈 수가 없다. 여기서는 뭐 성공적인 경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인성도 마찬가지고 애들의 어떤 그 현실에 대한 적응도 마찬가지고 직업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고 현실에 따라가기에는 너무 학교 콘텐츠가 무겁고 낡은 거라는 겁니다. 미래교육의 딜레마는 테크놀로지를 당연히 수용해야죠. 지금 애들은 이 테크놀로지가 일상적인 애들이에요. 우리는 책을 좋아하고 종이책을 오히려 더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애들은 이 탭으로 보는, 아이패드로 보는, 인터넷으로 보는 게 더 편하고 더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결합을 했을 때 효과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애들은 받아들이는 게 틀리다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케어하느냐가 중요하긴 한데요. 이 정 PD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대한민국 교사는 변하지 않는다. 변명의 카르텔, 치맛바람이고 뭐 사교육, 가정교육이 안 돼 있고 이건 뭐 입시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업무도 많고 변화가 없게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라는 건데 이 정 PD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이건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해당되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서 이제 도움을 드렸긴 한데요. 그리고 우리가 믿을 건 뭐냐면 이 아이들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동영상을 이 다큐멘터리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되셨든 아니면 기업에 이러닝을 하시는 분이든. 왜냐하면 유아교육과 청소년 교육과 성인 교육 또는 이 기업 교육에 있어서 몇 가지 달라지는 심리적인 문제 또는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통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동료학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학습을 놀이로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단절되냐면 중학교 올라가면서 단절되는 거거든요. 입시 교육을 하면서 단절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대학 가서 또 단절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또 기업에 가면요. 거기서 또 단절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게 참 재밌구나.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 정말 즐거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부터 그냥 경쟁의 구도 속에서 힘들어 하다 보니까 이 놀이 개념을 아예 다 잃어버린 거죠. 자, 한번 보시고요. 스마트폰도요, 게임의 도구였다가 이제 공부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애들이 깨달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또는 애들은 게임기로 인식도 하지만 공부의 수단으로서도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1세기 센츄리 스킬스, 디바이스나 어떤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21세기의 기술이다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정의를 내린 모양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플립러닝 하시는데 동영상 만들어내고 이런 거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하루만 교육받으시면 돼요. 딱 하루만 받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방향성이자 그 교장 선생님의 의지 또는 선생님들의 의지입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준비하시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다시 말해서 이제 이 과정을 리뉴얼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실험적으로 아이스콜 이니셔티브라는 차를 갖고 다니면서 이런 그 일종의 교육 솔루션 업체를 만든 그 지금 22살짜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학생이 있는데 트래비스 알렌이라고, 인터넷 시대에 있는데, 왜 인터넷 시대를 겪어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선생님 세대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 변화를 가져오자라는 컨셉을 갖고 이 차를 갖고 다니면서 새로운 교육을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트래비스의 인식이 바뀌었대요. 처음에 차를 갖고 다니면서 처음에는 디바이스, 즉 기술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콘텐츠가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제의 시발점은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된다. 즉 학생들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 아까 좀 전에도 수가타 교수가 나오는데요. 이제 가르침의 시대는 갔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주도권을 애들한테 주고 선생님은 소외당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애들을 존중해주고 애들을 믿어주면서 애들한테 권한을, 주도권을 줬을 때 선생님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역발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동영상에 보시면은 미국의 그 오클랜드에 보면은 존 버그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존 버그만 선생님은 운동부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고, 이 홀 인 더 월드라는 인도 재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선생님들의 발상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탑다운식으로 줬던 것이 아니라 애들로부터 끌어내자라는, 애들한테 주도권을 넘겨주고, 그 친구 주도권이라고 표현한 건 좀 그렇고요. 아이들한테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만들어내게끔, 또는 너희들이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강하게 주고 끌고 나간다면 이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결론에 다다랐다라는 거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시간이 지나갔네요. 대학 플립러닝 성공 사례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